지하철에서 내리는 순간부터 하얗게 잊어버렸어요. 기억나는 거라고는 고낙준 밖에 없었어요. 변하지 않는 건 그대 항상 어쩌면 김혜자 배우의 마지막이 될 수도 있는 드라마 천국보다 아름다운의 1, 2회는 기대만큼 정말 눈물과 웃음을 동시에 안겨줬는데요. 저는 강아지들이 주인 만나는 장면에서 그렇게 눈물이 나더라고요. 특히 만날 주인이 없었던 유기견들 짜장이와 짬뽕이, 만두가 안락사로 오게 된 사연은 정말 마음이 아팠습니다. 또 해숙의 일수 대상자였던 인성 끝판왕의 영애 아버지에게 각서를 받아내고 어린 영애에게 도시락과 백숙을 주는 모습도 정말 뭉클했고요. 2회의 마지막 장면은 이승에 홀로 남겨진 영애가 해숙을 그리워하며 지내다 사이비 무당을 찾아가고 대화를 나눈 끝에 사장님 만나러 가겠다며 밖으로 급하게 뛰쳐나갔는데요. 나 사장님 만나러 갈게요. 당장 갈게요. 그러고는 정체불명의 여자가 모든 기억을 상실한 채 고낙준만 기억하며 왔다고 하죠. 눈물 범벅에 극도로 감정이 복받쳐 있던 영애는 결국 의도적으로 교통사고를 내서 죽음에 이르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 의도치 않은 사고사가 아닌 의도적 사고라는 것은 곧 자살을 의미했기에 천상계의 룰에 따라 영애는 전철 안에서 지옥행으로 떨어질 위기에 처하게 되죠. 그 와중에도 영애는 사장님인 해숙을 꼭 보고 싶다는 간절한 소원을 놓지 않습니다. 그때 천국과 이승을 오가며 업무 중이던 낙준이 영애의 이 딱한 모습을 보게 됩니다. 제작 발표회에서 손석구가 말한 대로 낙준의 직업은 이승에서의 사람들의 사연을 천국에 전달해주고 천국에 살고 있는 사람들의 이야기도 이승에 전달해주는 보편 배달부였죠. 천국과 이승을 이어주는 전철을 타고 왔다 갔다 하며 일하던 낙준은 영애가 지옥에 가게 되면 해숙을 못 보게 되므로 결국 영애를 인사체험자로 둔갑시켜 편법으로 천국에 오도록 합니다. 대신 천국에 있는 사람들이 영애의 얼굴을 알아보면 안 되었기 때문에 다른 외모를 갖게 하고 기억을 모두 잃게 하죠. 다만 영애가 해숙을 찾아와야 했기에 자신의 이름인 고낙준만 기억하게 하고 모든 기억을 지워버립니다. 저 이름 생겼어요. 소미. 낙준 씨가 지어줬어요. 그 사이 이름까지 지어줬냐? 이렇게 불편한 동거가 시작된 영애. 아니 소미라는 새 이름을 얻은 정체불명의 여인은 초반에는 해숙의 오해로 감정적 대립과 견제를 받습니다. 기껏 데리고 나가더니 뭐 둘이 호젓하게 데이트라도 하고 왔어? 내보내. 당연히 해숙은 질투심에 소미를 내보내라고 하지만 소미가 들고 있는 이 우산이 그녀의 정체를 밝혀준 결정적 단서가 되죠. 살아생전 해숙이 일수일을 하며 유일하게 전수해준 우산 방어법을 몸이 먼저 기억하며 반사적으로 대응하는 소미의 행동을 해숙은 캐치합니다. 손이 제일 보는데 영애가 보여. 소미는 외모는 전혀 예전의 영애가 아니었지만 결국 뼛속까지 영애라는 사실을 해숙은 시간이 지나서야 알아차리게 됩니다. 그리고 모든 기억을 상실했던 소미도 이 사실을 차차 깨닫고 수긍하게 되죠. 하지만 이렇게 소미의 존재를 눈치채기 전까지 소미는 해숙에게 그저 눈엣 가시 같은 존재일 뿐입니다. 나 교화소 갔다 돌아왔을 때 저 애가 내 눈에 안 보이길 바래. 그 사이 해숙에게는 포도알이 점차 쌓여서 4개나 되었습니다. 센터장님이 경고했던 대로 천국에서 머리채를 잡고 싸우면 안 되었는데 해숙은 소미를 보자마자 남편과 소미의 머리끄댕이를 잡고 화부터 냈죠. 포도알이 6개가 되면 천국에서 퇴출되고 지옥으로 가야 했기 때문에 직전의 위기에 닥쳤지만 해숙은 센터장님의 배려로 종교활동으로 교화 수업을 대신하게 됩니다. 종교활동으로 교화 수업을 대신하면 되겠네. 천국에서의 목사와 만나게 된 해숙. 그런데 이 목사와 해숙은 정말 특별한 인연이 있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되게 슬로우로 오시네, 성도님이.
아마도 3, 4회에서 밝혀질 확률이 높겠지만 등장인물 소개에서 류덕환 배우가 연기한 목사에 대해 이렇게 소개하고 있죠. 어렸을 적 미아가 되어 5살이라는 어린 나이에 숨을 거둔 불쌍한 영혼. 너무 일찍 생을 마감한 탓에 먹어본 것도 해본 것도 제대로 없던 그가 해숙으로 인해 제2의 인생을 맞은 듯 온갖 경험들을 해나간다. 1, 2회까지에서는 남편과 해숙 사이에 아이에 대한 언급은 없었습니다. 그리고 낙준이 너무 젊은 나이에 하반신 마비로 누워 있어야 했기 때문에 둘 사이에는 흔히 아이가 없을 것으로 생각할 수 있죠. 하지만 낙준이 사고를 당하기 전에 해숙과 낙준 사이에는 어린 아들이 있었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 금쪽 같은 아들을 어린 나이에 잃어버리게 되고 결국 60년 가까이 누워있는 남편만 남게 되었기에 해숙은 더 낙준을 극진히 보살피고 동시에 의지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온갖 욕을 먹으며 독하게 일수일을 하던 해숙도 어린 영애가 라면 국물에 끼니를 때우고 추운 방에서 아빠라는 사람의 폭력까지 받으며 사는 것을 그냥 지나치기 힘들었을 겁니다. 자신의 죽은 아들이 생각나서 그 어린 영애가 계속 눈에 밟혔겠죠. 결국 해숙은 일수돈을 제하는 조건이라고는 했지만 아들을 잃어버린 엄마로서 그런 영애를 그냥 지나칠 수는 없었을 겁니다. 끝까지 아들을 지켜주지 못한 죄를 갚는 어미의 심정으로 영애를 거두어 밥도 먹이고 친딸처럼 키우며 좋아하는 남자가 생겼을 때는 시집도 보내주고 눈을 감고 싶었겠죠. 그렇게 살아생전에 못다한 엄마와 아들의 삶은 천국에 가서야 이어지고 목사와 해숙과의 천국에서의 에피소드를 통해 그 윤곽은 더 선명하게 드러날 것으로 보입니다. 또 살겠다고 내가 등신이다. 난 나한테 맞는 삶을 찾아서 갈 테니까 네 마음대로 살아라, 고낙준. 3회 예고편에서 또 하나 주목할 부분은 바로 해숙의 과거 여행인데요. 여러 가지로 빈정이 상한 해숙은 낙준과 사는 것도 다 싫다며 과거 행버스를 타고 떠납니다. 그러고는 과거에서 먼저 엄마를 만나게 되는데요. 이후 해숙이 과거 여행을 하며 못다한 인연들과의 고리를 어떻게 풀어갈지 매우 기대가 됩니다. 저는 기억을 상실한 정체불명의 여인 소미를 간절히 사장님을 만나고픈 영예로 보았는데요. 예전에 돌아가신 해숙의 시어머니, 즉 낙준의 엄마로 보시기도 하고 예전에 죽은 해숙의 딸로 보시는 분도 계시더라고요. 여러분은 어떠신가요? 자유롭게 댓글 남겨주시고 저는 5, 6회 예고편 영상으로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빠르게 영상을 보고 싶으시다면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 부탁드립니다. 지금까지 샌랩이었습니다.